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반등과 금융회사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고 나스닥은 인공지능 칩 H20의 대중 판매를 재개한 엔비디아가 4% 급등한 데 힘입어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트럼프가 H20의 대중 판매 재개를 허용하면서 매수세가 몰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78까지 올라와 주가는 점점 과매수 상태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엄청난 수요가 있기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며 또 다른 이슈로 인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젠스당은 사실 중국으로 가기 전 트럼프를 만나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내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내세워 트럼프를 설득한 결과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사실 지난 4월 중국 특화용 H20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엔비디아는 최대 5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 2022년 10월에도 바이든이 A100과 H100 등 GPU를 포함한 AMD 제품까지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해 이 기간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결국 중국용 반도체 수출 규제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기간을 잘 견디면 다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만약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잊지 말고 꼭 그러한 기간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CT는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 그리고 매출은 21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인 209억 8천만 달러까지 상회하면서 특히나 투자은행 부분 매출은 지난해 대비 18%나 증가해 이날 주가는 3%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시장 전망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5% 이상 하락했고 블랙락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5%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날 장전 발표된 물가 지표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확인이 됐고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해 이는 시장 예상치 2.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5월 2.4% 대비로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관세 효과가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품목별로 보면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가 두드러져 주거비는 전월 대비 0.2%, 에너지는 0.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해 5월 2.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의 예상치 3%는 밑돌아 이에 증시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은 주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을 겪은 공급업체들은 비용 압박을 전가하려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지쳐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도 낮췄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53.5%라 이러한 수치는 전날 58.9%보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7월 동결 가능성 역시 전날 93.8%에서 이날은 97.4%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효과가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향후 소비 지출 그리고 실효 관세율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금리 경로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판매를 허가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과의 히토류 협상에서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이에 러트릭 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자석에 대미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20 칩은 오래된 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역시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했고 여기 엔비디아는 이제 가장 최신형 칩을 내놓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지금 H200과 H100 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판매를 허용한 H20 칩은 성능 기준으로는 네 번째라 결국 미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계속해서 사도록 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은 엔비디아에 좋은 영향을 끼쳐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 그리고 젠스상의 행보로 엔비디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결국 사업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엔비디아와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기에 결국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리고 글로벌 1위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해 절대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는 이미 젠스당이 이번 주 중국을 가기 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젠스당 역시 굳이 중국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를 발표하기 위한 대략으로 결국 엔비디아는 이날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요. 이에 월가의 애널들은 잇따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멜리우스 리서치는 HEC 반도체 수출재계는 엄청난 호재라며 1년 뒤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40% 넘게 오른 235달러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오펜하이머 역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번스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185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결국 이렇게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 역시 100억 달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마저 끌어올릴 예정이라 다가오는 8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낙관론적인 현상은 결국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끼쳐 멤버십 영상에서 국내 주식 여러 가지를 추천드렸고 이에 우리는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하며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날 1.93% 하락하면서 주가는 다시 내려와 310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테슬라 북미 영업 담당 부사장이 퇴사를 하면서 연이은 경영진 이탈에 따른 경영 불안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테슬라 영업 서비스 부분 부사장이 트로이 존스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업계에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이는 몇 개월 사이 테슬라에 발생한 고위 임원진 이탈 사례 중 또 하나로 회사의 판매 둔화와 맞물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어 테슬라는 다음 주 7월 23일 실적을 발표해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조건 넘어야만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마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머스크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호재를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단기 모멘텀에 의해 상승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멤버십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를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머스크가 어떤 말을 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반드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다시 한번 로보택시와 같은 그리고 신차 출시와 같은 충분한 호재를 밝혀야만 주가는 다시 한번 단기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3대 지수 중 나홀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록 상승폭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달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2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났기에 CPI는 시장 예상치를 다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관세 효과는 기업들이 3, 4개월치 재고를 활용해 아직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구매 국가 업체 변경, 제품 구성 변경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가격 인상을 늦추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분기로 접어들고 4분기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유통업체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예정이라 이 시기에는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상품이 들어올 것이고 소매업체들은 이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러한 것을 조정을 삼아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8월과 9월 잠시 조정을 보여준다면 증시는 잠시 쉬어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것이고 이렇게 돼야만 증시가 조금 더 안정적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모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번 주부터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S&P 500 기업 2분기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분기 13%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라 만약 이 전망들이 현실화된다면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지금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적당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주가 반응은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148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팔란티어는 전날 체코 중앙은행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단번에 5%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SCMB는 최근 팔란티어를 49,135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총 보유 주식수를 51만 9,950주로 늘렸고,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 이제는 민간 기업까지 AI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올해 주가는 80%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